2025년 9월 9일 오늘의 시장 종합입니다.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오늘 10조를 넘었어요. 10조를. 굉장하죠. 10조 6천억입니다. 아주 시장에서 힘을 제대로 냈고 코스닥도 7조 4천억. 아주 힘이 좋았어요. 코스피 종합도 1.25%, 3,260. 괜찮아요. 코스닥도 아주 괜찮고 거래대금이 굉장히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이 거래 대금이 살아난다는 것은 대형주 갈 수도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힘이 저번 주보나 9월달 최근에 시작한 그 힘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다. 저번 주보다는 더 간다. 같은 재료에 의해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PCB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 마벨 테크놀로지의 CXL 퀄 통과 소식에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테마가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봐도 나오는데 이 내용은 별로 아니다. 마블 테크놀로지가 칩 제조하는 회사긴 맞는데 설계하는 회사죠. 에이직 회사인데 그렇게 요즘 시장에서 좋지는 않아요. 이 회사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한 89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회사인데 그렇게 시장에서 좋지는 않다. 브로드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이거 통과했다고 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가장 컸던 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다가 GDDR7 엔비디아 공급을 확대해달라. 그 이유는 GDDR7이 7세대 DDR입니다. 중국의 블랙록이죠. 블랙웰 B400을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이거 공급해달라. GDDR7을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은 그럼 그 전부터 이걸 안 했냐? 그 전에도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공급을 2배로 해달라. 이 요청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 달부터 공급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GDDR7이나 GDDR7이 이제 AI 가속기 쪽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건데 이걸 넣는다는 것은 HBM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도는 HBM이 훨씬 빠르죠. 빨라요. GDDR7은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중국에다가 이제 판매하는 것을 블랙웰을 판매를 없으니 팔 수가 없으니 속도가 조금 저하되는 거 미국의 이제 규제를 좀 약간 피해 가는 거예요.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봐도 HBM은 좀 비싸고 GDDR7은 굉장히 저렴하죠. HBM의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 자체가. 근데 어쨌든 이걸 삼성전자한테 공급을 독점으로 하고 양산을 2배 이상으로 해달라. 지금 B40이 한 100만 대 정도. 근데 올해 최소한 200에서 500만 대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B40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 관련해서 기판에 좀 GDDR7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이게 GDDR은 7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한 2, 3년 됐을 것 같아요. 나온 지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 보면 기판이 가장 많이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아마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계를 보면 메모리, 낸드, HBM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4죠. 4가 이번 달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테스트가 통과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고, 통과가 된다면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양산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샘플을 양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둘 다 좀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그 SK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기능의 문제보다도 삼성전자의 HBM3E, 3는 NDVI에 못 들어간 이유가 이 발열 문제라고 그래요. 발열 문제를 못 잡았다. 막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HBM4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삼성전자가는 평택의 공장이 1공장부터 이제 4공장까지 있는데 4공장도 다 완성된 건 아닌데 어쨌든 4공장까지 있어요. 근데 5공장에 착공 준비를 한다고 어저께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5공장에서는 HBM4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양산 준비를. 그럼 내달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 기간이 최소한 1년은 걸리겠죠. 뭐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을 준비해서 한다고 그러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청주 폐 그거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 4분기부터 가동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 뭐 1, 2공장도 가능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한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도체에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오늘. 그래서 뭐 장비주들도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기판, PCB 기판 쪽이 가장 그나마 상승세가 많았는데, 그것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다가 GDDR7을 엔비디아에 공급 확대를 하고 이 독점이다. 요 내용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하겠다. 요 내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아마 시장에서 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순통이 좀 트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PCB 기업만 하도록 할게요. 자, PCB 기업에서 크게 보면 심텍이 있어요. 심텍이라는 회사는 아주 뭐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PCB 업체가 다 비슷한 게 재무 상태를 보면 이 2024년 12월 올해 1분기 다 마이너스죠. 적자였어요. 근데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흑자. 아마 이 부분이 AI 서버 쪽도 있겠지만 DDR7이 점점 막 많이 엔비디아에서 공급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2025년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흑자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치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그 여파로 이제 PCB 기업은 거의 다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텍만 그런 게 아니고 대덕전자도 비슷하죠. 2분기 동안 이게 적자였죠. 그리고 이제 2024년 4분기 올해 1분기가 적자였고 2분기 때 다시 이제 흑자로 했고, 코리아 서킷도 똑같아요. 여기는 좀 적자가 좀 심했는데 올해 6월 달부터 흑자 폭이 좀 컸죠. 62억으로. TLB는 조금 꾸준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AI 서버량이 좀 많아요. 서버량이 많고 메모리 모듈 PCB에도 들어간 AI 및 데이터 센터에 약간 이 친구가 넣는 데는 좀 고부가치예요. 고부가치. 소캠이라고 하죠. 이게 소캠은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이제 규격을 얘기하는 건데 AI 서버 전용이에요. 저전력 메모리의 규격을 소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TLB입니다. TLB라는 회사예요. TLB. 그래서 이 친구는 꾸준했고 2분기에는 훨씬 더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많이 나가서 흑자를 하고, 이 흑자폭은 점점 커질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LB부터 보도록 할게요. TLB는 시가총액이 2,900억이고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주가 자체는 이제 2분기가 끝났을 때부터 거의 바닥을 찍었죠. 찍고 쭉 우상향 중이에요. 또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더 우상향 중이고 오늘도 9% 정도 올랐어요. 그냥 PCB 전체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늘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좀 보여줬어요. 괜찮은 회사다. 이 회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회사도 괜찮게 보이고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 될수록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뭐 넘던지 비슷하던지 이렇게 나올 거다. 다만 이제 갈 때 뭐 급등하는 그런 뭐 독점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보는 이평선 흐름을 타고 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흐름을 타고 갈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 보이고 다음 종목 코리아 서키트 모처럼 23%나 상승을 했는데 뭐 대체거래소에서도 더 올랐어요. 오늘 장중에 보시면 대체거래소 7시부터 더 상승을 했어요. 더 상승을 했어요. 오늘 계속 상승을 하다가 맞췄고 대체거래에서 7시 이후에 더 상승을 했어요. 회사의 시가총액은 3,300억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도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오늘 수급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GDDR7에 기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이 회사에 PCB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어서 아마 내일에도 아마 이게 시장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좀 보유하고 있어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과거에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약간 몇 년 동안 흐름이 안 좋았다가 이 친구도 14,000 이쪽에서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상황인데 뭐 기관들이 좀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2분기 실적은 뭐 그다지 흑자가 됐긴 했지만 시가총액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조 1000인데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꾸준히 사는 주식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PCB 관련해서 다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했다. 많이 상승을 했죠. 심텍도 역시 좋은 주식입니다. 심텍도 좋은 주식이에요. 상승폭이 괜찮고 뭐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이렇게 뭐 샀다 팔았다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매수가 더 많았다. 어찌됐든 매수가 더 많았다. 정고점에 있죠. 이 친구 심텍 같은 경우에 내일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코리아 서키트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보유를 하고 있어요. 현재 있는데 매출액 대비해서도 괜찮고 해서 이 친구를 좀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근데 이 친구는 다만 이 자회사가 있어요. 인테플렉스라고. 근데 거기가 매출액이 안 좋아요. 거기가 오히려 2분기 매출액이 더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시장에서 좀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친구가 주가가 많이 못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회사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PCB가 좋았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는 걸 보면 물량을 양산을 더 하기 위해서 자꾸 추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평택의 5공장을 다시 착공 준비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그 SK 하이닉스가 청주 팹을 빨리 가동하고 싶어 하고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도 내년 1분기에는 어떻게 하면 착공을 할까 저는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일시적인 사항으로 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마벨 테크놀로지 오늘 나왔던 CXL 관련 내용은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없었지 않나. 제가 그 종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쪽은 좀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너무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고 GDDR7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코리아 서키트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좀 브로드컴 향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DDR4용 그 고정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 코리아 서킷가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CB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해요. 뭐, TLB는 꾸준하게 좋다. TLB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 지금 현재 올라오는 과정 보면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수급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돌아요. 보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우상향 기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 현재는 흥분해 있으니 이 라인을 한번 쭉 보시고 이 라인에 왔을 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이게 공중에서 사면 불안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